심리상담 예술영역단체 협의회 회장으로 이제 처음으로 예술 영역이 이렇게 전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러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가 예술 치유가 정말 필요한 곳곳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저희가 법제화를 좀 전에 외쳤듯이 그것들이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심리상담 영역 예술연합 회장으로서 사실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데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외받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술 치유인들이.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그냥 좀 하시니까 저도 하자면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술을 전공하면서 미술의 치유적 힘, 그리고 이미지와 상징에 대한 치유적 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용한지를 깨닫고, 그 후에 제가 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심리학 하면서 임상심리,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30년 동안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 에비던스 베이스 테라피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증명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항상 제가 그 부분을 알려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표준화된 치료인가라고 물어보고, 이게 가장 입증된 과학 증명적인 그런 치료이냐고 물어보는 그 선상에서 항상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김경을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듯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없는 것이 강력한 힘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미술로 시작해서 미술 치료의 정점을 이제 찍어가면서 깨달았던 거는 어떻게든 효과를 알려야 되겠다 이러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현장에 이제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효과를 다른 분들한테 알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알렸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학문의 특성상도 그랬고 못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데이터로 알리기 힘든 사실 그림 검사를 개발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림 검사를 개발했는데 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해석하는 걸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그게 가능해? 라고 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던히 열심히 하고 있으나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일찍 간담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서 또 이제 예술치유의 역할과 효과성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지역아동 또 사회에 소외된 계층들, 그들에게 이제 그런 치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치유를 하는 메인은 예술치료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매체로 치료하는 것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시고, 더더군다나 언어로는 가장 깊이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그게 뇌적으로도 브로카 영역이 작동을 안 하게 돼서 말을 못하게 되는데,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전 국민 마음 건강을 하고 있다라는 정책에서는 대화 기반의 치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에 이제 언어로만 상담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심리상담 바우처에서는 언어를 사용한 거로만 일지를 작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인정받으려면 철저하게 매체를 사용했다라는 걸 숨겨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해서 저희 자체가 소외계층이라는 생각을 오전에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예술을 자꾸 빼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리고 예술자를 자꾸 치유에 또는 치료에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현상이 지금 정말로 이 시기가 정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지금 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예술과 그리고 상담 그리고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다 공부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마도 다 아실 거긴 한데요. 스펙트럼으로 보면 일반 아무 문제가 없는 뭐 아니면 문제가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교육,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보면 이 끝에 임상군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졌거나 아니면 정말 자살, 자해 그 극단에 있다라고 치면 사실은 아까 김겨울 교수님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요. 치유가 되면 치료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분야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긴 하지만 저는 문화예술치유사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그 대신 그 자격을 부여하는 능력은 치료사에 준하는 그 엄중한 그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유를 온 국민에게 할 수는 있지만 이 극단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치료의 영역까지도 충분히 임상을 해서 충분히 수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가면 이제 학교에서 지금 지구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상군이 학교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급에서 한두 명이 자해를 했다면 요즘에는 한 학급에서 10명이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공부를 하러 오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들을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문화치유라는 부분에서 이 교육의 큰 우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예술치유라는 그 큰 그릇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치료라는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혹시 24년에 자살률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시나요? 전국민 마음건강 나왔었는데요. 지금 최고치입니다. 오히려 더 늘었고요. 역대 사상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치료가 그들을 다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술치료가 얼른 전 국민의 모든 그 치유에 좀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